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일주일 완성, 듣기만 하면 합격. 첫째 1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인트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식의 7 내지 8배수에서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되 거기에서 기본을 다루면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정상 속도로 몇 회도 하시고 마감하는 단계에서는 1.5배속 정도로 해서 몇 회도 하시면 합격하는데 무난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부터 찍는다면 1번입니다. 2번은 정차 개념이고요.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것이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 어떤 사유가 됐던 이겁니다.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계속 세워두면 주차입니다. 또는 계속 세워두지는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이것도 주차입니다. 잠깐 소변 보러 내렸다, 차 세워두고 주차입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냐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 한다. 그래서 주차에 해당되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1번입니다. 2번입니다. 교통 안내 표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교차로에 부도로 접근로에 양보 표지를 설치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노선을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양보 표지는 램프를 사용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유임 램프 쪽에서 설치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변 표지가 가공식 표지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다. 틀렸습니다. 어느 것이 사고율이 낮습니까? 높이 매단, 가공식 표지가 훨씬 사고율이 낮습니다. 왜? 잘 보이니까요.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넓게 하면 다 보이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넓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교차로의 부도로 접근로에 양보 표지를 설치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교차로인데 이게 부도로입니다. 이게 양보 표지해 줍니다. 누구에게 양보하라고요? 이리 가는 차에게 이 차가 양보하라고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노선은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울 직진, 대전 직진, 부산은 가다가 우회전으로. 다음 유임 램프 쪽에 양보 표시 설치도 효과적이다. 유임 램프 쪽에다가 이리 가는 차에게 양보하세요. 양보 표지, 이것도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도로변 표지가 가공식 표지보다 사고율이 낮다. 이 도로변에다 표지해봐야 앞차가 가리우고 차들이 지나면서 다 가려버리죠.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공식은 뭐예요? 높이 매단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걸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공중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잘 보이고 사고율이 낮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로변 표지가 가공식 표지의 사고율이 훨씬 낮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어떤 게 낫다고요? 여기도 낫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니까 사고가 덜 나겠죠. 가공식 표지가 더 효과적이다 이 말입니다. 터보 차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터보 차저는 뭡니까? 과급기죠. 엔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초기 시동 시 공회전을 삼가한다. 틀렸죠. 초기 시동할 때 엔진이든 터보 차저든 공회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일이 좀 돌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만 뭘 하지 말라는 게 급가속, 소위 말해서 훅까지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진 상합니다. 이건 다 맞는 표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터보 차저가 뭔지 한번 볼게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중 일부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서 뭘 돌리죠?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도는 힘으로 축이 뭘 돌립니까? 컴프레셔를 돌린단 말이에요. 압축기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압축된 공기가 인터쿨러를 거쳐서 식힌 다음에 엔진 흡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져요? 결국은 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터보차저 과급기를 준 겁니다. 그리고 터보차저든 엔진이든 시동 직후 바로 회전수를 높이고 훅까지 넣으면 안 돼요. 잠시 공회전을 해서 엔진 오일이 터보차저 베어링까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터보차저든 엔진이든 초기 시동 걸 때 어느 정도 공회전을 좀 시켜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살펴보시고요. 4번입니다. 현가장치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 현가장치는 뭐죠? 바퀴 쪽에 달려있는데 이렇게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그래서 충격이 와도 쿠션이 좋게, 즉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스프링 현가장치예요. 자동차의 높이를 최대한 높게 유지한다? 아니에요. 적정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최대한 높게 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요. 타이어의 접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앞에 돌멩이가 채워도 이 현가장치가 완충해 줌으로써 타이어는 항상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차체 무게를 지지하는 기능 맞고 주행 방향도 조정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게 아니에요. 적정 높이를 유지하게 해준다. 그리고 어떻게 타이어 접지력을 유지해주고 차체 무게를 지지하고 주행 방향을 조정해 주는지, 조향장치와 연동되어서 바퀴의 정력지, 휠 얼라이먼트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차량이 선회할 때 롤링을 억제해서 안정적인 주행 방향을 유지하도록 한다. 뭐가요? 현가장치 스프링이. 그래서 현가장치가 자동차의 최대한 높게가 아니라 적정 높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아닌 것. 정답 찍으면 요거죠.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망자라든가 이러한 그 중상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자격 정지 사유다. 이런 거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버스 운전 자격도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되면 자격 취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운전 자격 취득했다. 취소됩니다. 운전 업무와 관련해서 버스 운전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취소됩니다. 그런데 사망자나 중상자가 나왔다고 해서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건 자격 정지 사유다. 그리고 이 별표 기준에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자격 취소한다. 한번 넓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항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자 2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이면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40일. 그 외에도 교통사고 관련해서 부당한 보험금 타먹었다 자격 취소, 대여했다 자격 취소,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기본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면 버스 운전 자격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버스 운전 자격도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 자격 취득했으면 버스 운전 취소하죠. 타인에게 대여하면 취소합니다. 그러나 사망자, 중상자 나오면 자격 정지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차도와 보도에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에 구별이 없다. 이건 주로 어떤 도로입니까? 이면도로죠. 뒷골목이에요. 뒷골목.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같은 도로로. 이때는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통행인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도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활한 운송, 공공복리정진. 틀렸고 질서확립 맞습니다. 3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선택적인이 아니라 종합적인 발달 도모.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그 다음에 여객의 원활한 운송,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공공복리, 이게 운수사업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운수사업의 선택적인이 아니라 종합적인 발달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8세 미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고요.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일종 특수면허나 대형면허 못 받습니다. 이것도 받을 수 없고 19세 미만인 사람이 일종 대형면허 못 받습니다. 네, 듣지 못하는 사람, 난청자죠. 이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 바뀐 부분이죠. 그래서 법에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18세 미만은 못 받는다. 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뭘 못 받냐? 일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못 받습니다. 그리고 특수면허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종 보통이나 또는 이종 면허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운전면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 미만인 사람은 일종 대형면허나 일종 특수면허 못 받습니다. 또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도 일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이종 면허나 일종 보통 면허는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는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그러면 가장자리를 찾으시면 되죠.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2조 11호에 나와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어쩌고 해갖고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가장자리. 10번입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분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 자, 위험물. 이때 표지는 뭐죠? 주의표지입니다. 이 식별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조에 안전표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의표지. 다른 표지를 볼게요. 규제표지. 어쩌고 해갖고 규제하는 경우에 이렇게 규제라는 말이 들어가요. 지시표지. 어쩌지에서 지시를 해서 지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노면표시. 어쩌지에서 노면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이 말이 빠지면은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니까 답을 찾기가 쉽겠죠. 규제 나오면 규제 찾고, 지시 나오면 지시 찾고.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표지하고 보조표지가. 왜냐하면 주의표시에서는 설문에서 주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 말이 나온다고. 위험하면 주의표지예요. 그 다음에 보조표지에서도 보조라는 말이 안 나오고 보충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보조표지예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추가 기능, 주기능을 추가하는 보충하는 기능, 보조표지예요. 나머지는 다 그 말 자체가 나오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이건 다 읽어보시고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을 때 알리는 거 주의표지. 사고 발생 요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렇죠? 역시 운전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죠. 운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많다. 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인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환경 요인이고 세 번째는 차량 요인 또는 교통수단 요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12개 항목이라는 거 있죠. 주로 뺑소니에 도주,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거기다 플러스 12개 조항, 12개 항목. 요거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구속됩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냐. 여기서 보면 요거죠. 이게 뭐죠? 고속도 유턴했다. 중앙선 침범이죠. 이건 합의받다 할지라도 구속됩니다. 난폭이나 교통 통행방법 위반 10km, 20km를 초과하면은 과속이에요. 과속은 12개 항목에 들어가는데 10km 초과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 건데 도주, 즉 뺑소니는 합의했다 할지라도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게 12개 항목이에요. 12개 항목에 뭐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자체를. 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인데 속도 위반은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경우, 즉 10km 초과 가지고 안 돼요. 20km 초과.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사고, 그 다음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람 다니는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주로 버스 기사는 이거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끼고 사고 나는 거. 그 다음에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했는데 화물이 떨어져 사고 났습니다. 이게 12개 조항에 들어갑니다. 12개 조항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랬거든요. 즉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면 다 합의 본 다음에 선처해 주세요.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해도 안 통한다. 구속된다. 이 말이에요. 형사처벌 받는다. 그래서 난폭운전은 죄송합니다. 네.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통행방구로 인한 사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고 제한속도보다 10km 초과했다. 이게 왜 그 과속은 되는데 이거 안 걸리냐. 20km를 초과해야 과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12개 항목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음 중 서행을 이행해야 할 장소로 옳은 것은 이 경우에는 서행합니다. 근데 나머지 경우는 전부예요. 일시정지 해야 돼. 일시정지. 일시정지라는 건 뭐예요? 일단 바퀴가 완전히 서야 합니다. 단 1초라도. 그리고 가야 돼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잠깐 대기했다가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있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입니다. 근데 교차로에서 좌우 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잘 살피면서 서서히 가면 되죠.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여기는 지문에다가 조문과 내용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주로 판례가 나온 건데, 이런 경우 승객이 임의로 자기가 차문 열고 차 밖으로 내밀다가 떨어졌다, 이런 것까지도 승객 추락 방지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개문 발차하다가 떨어졌다, 갑자기 문을 닫아서 충격으로 승객이 떨어졌다, 대피 안전장치 전자 감응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승객이 내리고 있을 때 출발해버려서 승객이 추락했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추락 방지 의무로 보입니다. 근데 승객이 임의로 자기가 차문을 열고 상체 내밀다 차 밖으로 나갔다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번입니다.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위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사고를 뭐라느냐. 뒤집혀 넘어졌습니다. 전복 사고입니다. 옆으로 누웠습니다. 전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전복은 완전히 벌러덩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전도는 옆으로 넘어져서 옆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거. 이게 전도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규칙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전복은 벌러덩 누운 겁니다. 뒤집혀. 전도는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위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전도입니다. 추락은 밑으로 떨어진 거, 충돌은 앞뒤 차가 서로 들이받은 것. 그래서 뒤집혀, 벌러덩, 그러면 전복 사고입니다. 16번입니다.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것은 이 법이 바뀌기 전에 나온 문제라 약간 살펴볼 건 있어요. 주행차로가 정체된 때는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옛날에는 완전한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은 정답으로 처리할게요. 앞지르기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운기를 사용해 안전하게 해야 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앞지르기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향지시기로 또는 우아래로 또는 경운기로 살짝 울려주고도 하는 예요.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차는 1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횡단 유턴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전의 정답으로 1번으로 기출문제인데, 이걸 지금은 약간 변동됐다는 내용만 볼게요. 고속도로에서 편도 2차로일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해서 부득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어디를 1차로로 계속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뀐 거죠. 편도 3차로에서는 마찬가지예요. 1차로는 앞지르기만 가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끝나면은 바로 2차로 쪽으로 빠져줘야 돼요. 왼쪽 차로라고 이제 이거를. 여기는 승용자동차고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다녀요. 오른쪽 차로에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는 반드시 맞았고 현재에는 시험에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이 맞는 지문이 돼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다른 게 있으니까. 즉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이제 전체가 다 80km 미만으로 막혀요. 그러면 1차로도 뭡니까? 앞지르기 차로가 아니라 그냥 주행차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경운기도 사용할 수 있냐? 도로교통법 60조 2항에 이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편도 3차로 고속 2차로 주행 차량은, 이걸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중앙선이에요. 그럼 여기는 앞지르기 차량이에요. 1차로는. 요 2차로는 주행차로인데 어떤 거? 승용차가 다니는 주행차로예요. 3차로도 주행차로인데 어떤 차? 화물차 같은 게 다니는 주행차로예요. 여기는 앞지르기 한 다음에 여기로 가면 돼요. 주행차로로. 이게 그 말이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이제 말을 쓴단 말이에요.
17번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정답은 2번이에요. 잘못된 것은 관계가 먼 것은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차량을 항상 청결하고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안전운전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말은 아니죠. 고통복구 지키고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 상황 파악하고 자신의 운전 능력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차량 청결하게 하고 대인관계 좋게 한다. 안전운전하고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 해설을 달아놨으니까요. 해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야간 운전의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하는 것은? 정답부터 찍습니다. 차 실내를 가능한 밝게 한다. 그러면 실내의 빛에 의해서 앞에 있는 물체들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는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승객들이 타고 내려야 되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야간에 실내를 밝게 하면 유리창에 실내 모습이 반사돼서 바깥 도로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둠에 적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내는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맞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9번입니다. 자동차 정지 시 발생하는 마찰열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발산됩니까? 브레이크 드럼이죠.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브레이크 드럼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요 드럼에다 걸어가지고 라이닝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잡으면 굉장히 강한 열이 나겠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이 이 안쪽 드럼이죠. 요게 이제 바깥쪽 드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그래서 열은 누가 발산해 준다? 드럼이 발산해 준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쭉 화면 늘려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해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지 시에 발생하는 마찰열은 누가 발산시켜준다? 브레이크 드럼이 발산시켜준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열은 어디서 발생하고 요 안쪽 드럼 여기서 이 라이닝이 잡아주면서 발생하고 요게 한 몸체니까 이쪽으로 열을 발산해 준다. 그러니까 누가 발산해 준다? 드럼이 발산해 준다 이 말입니다. 20번입니다.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과급기와 관계가 있는 것은? 과급기 아까 봤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출력의 증대 때문에 나가는 배출가스 일부를 잡아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그 힘으로 압축기를 돌려가지고 출력을 좋게 한다. 그래서 출력의 증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은 봤죠? 이렇게 일부는 배기가스를 나고 일부는 이리 들어와서 터빈을 돌린 그 힘으로 압축기를 돌려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엔진에다가 줘서 출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이 전체 과정도 한번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과급기 출력 증대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